폴리메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고리들 화가님과 인터뷰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오스, 운동으로부터의 질서부터 2025년 움벨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변주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화가님께서 작품 세계에서 진화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동시에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도 알아야 되고 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망원경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한데요. 갑자기 무에서 이렇게 혼돈에서 또는 무에서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겼느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주 탄생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의 진화라는 거는 어쩌면은 작가가 뭐 깨달음의 진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알아가는데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단어를 아는 거하고 그 단어를 느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가 던져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소화해낸 이제 공부한 것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서 뭔가 맛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소화를 해내야 되고 맛이 느껴지고 그것이 몸으로 흡수돼서 그게 이제 붓질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책을 계속 읽고 또 뭐 견학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하면서 저의 진화는 일종의 포커싱 해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점점 더 넓게 해가고 있지만 그림은 이거를 이 넓게 공부한 거를 좀 더 집약해 볼 수 없을까? 좀 더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아 볼 수 없을까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넓은 집에 살다가 뭐 어쩌다가 예를 들면 원룸 같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막 수납장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 작은 방 하나에 모든 걸 살림을 배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살려면 그런 것처럼 이 넓은 우주를 공부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내면도 좁은 게 아니거든요. 복잡하잖아요. 인간의 이 꿈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얼마나 넓고 복잡합니까? 다차원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아마 중중무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쭉쭉쭉 들어가도 무한한 거예요. 밖으로 넓은 세계를 바라봐도 무한하고 좁은 세계를 바라봐도 또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프랙탈 원리고 그 프랙탈 원리를 통칭해서 카오스라고 불렀고 그래서 95년도에 그래서 그 카오스 작업을 하다가 양자물리학 평행우주를 쭉 하다가 움벨트까지 넘어왔는데 이 움벨트는 관찰자 그러니까 눈동자의 태양은 관찰자와 그 관찰자만의 우주만에 떠 있는 태양이잖아요. 근데 움벨트는 관찰자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필터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게 좁은 집에 막 살림을 때려 넣듯이 이 작은 화면에 생각들을 계속 담아가는 과정이죠. 그것이 제 그림의 진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화가님의 작품은 보여지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철학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문화와 문명, 자연과 인간을 넘어서는 대상의 세계관, 예술가로서 작품을 통해 전달 또는 표현하고 싶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술은 삶을 해석하는 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보실까요? 이 화가를 꿈꾸기 전에 먼저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죠. 화가가 되기 전에. 근데 뭐 주변에 화가들이 있긴 있었고 또 사실 모든 아이는 또 화가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낙서하고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또 사람마다 책이 워낙에 많으니까 지구상에 사실 책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쌓아가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는 이제 책 선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광범위하게 그것이 뭐 예술, 과학, 철학, 종교, 이런 식으로 어떤 보편적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서 한 40년을 지금까지 15세부터 따진다면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일기장을 쓰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압축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는 모든 인간이 타고난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옷을 하나 고를 때, 화분을 하나 집에 놓을 때도 자기 취향껏 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자기 자신과 이 우주 사이에 어떤 자기만이 느끼는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예술의 욕구가 뭘 이렇게 주워서 갖다 놓은 것부터 시작해요. 인류의 미술의 역사가. 그래서 한 200만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강에서 사람을 닮은, 아기를 닮은 조약돌을 동굴에 갖다 놓은 걸 발견해요. 동굴 벽화는 한 4만 년, 5만 년 전인데 200만 년 전에 수집품을 발견을 해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을 꾸미는 것 자체도 그거는 자기 자신과 환경 사이에서 뭔가 기억하고 싶은 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기록하는 건데 그게 자기만의 기록인 거예요. 자기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요약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의 요약 같은 거예요. 뭐 나는 이걸 삶을 요약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심리적인 것을 따져보면 자기 자신과 우주 사이에 뭔가를 놓는 거예요. 뭐든 그게 수집이든 그림이든 간에. 그러니까 저도 우주와 이 환경과 우주와, 지금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주와 나 사이에서 정말로 포커싱을 잘해서 압축해내고 싶은 거죠, 그 그림에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류의 문명사, 자연,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이 작품에 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주와 자기 자신 사이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포커싱 해봤더니 그 퍼포먼스가, 그 행동이 또는 그 설치 미술이 자기가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인 거예요. 뭔가,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거나, 또는 가장 애타게 얘기하고 싶은 어떤 발언 같은 거예요. 예술은 삶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냥 삶을 외치고 표현하는 거죠,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는 외침도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굳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주의 진리,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탐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 작품에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한 것들을 좀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서 작품에 담으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물과 어떤 만물의 라이프, 삶과 존재에 대한 그 원리를 담고자 노력했죠. 그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본질적인 원리를 찾아가다 보니 거기서 양자물리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다세계 해석이 맞다라는, 그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 평행우주가 맞다라는 직감적인, 어차피 증명 못해요, 과학자들도, 그 누구도. 제가 느끼기엔 그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행우주라는 것을 뼈대로 해서 우리 삶을 해석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 거죠. 꽤 오랫동안. 그거는 카우스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근원과 같이 깊고 넓은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로서 느끼는 깨달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우주 자체가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우주 자체가. 우주 자체가 창조자인 거죠. 우주 자체가 창조적이고 우주 자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주를 신이라고 불러요.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으로는 신이 있고 우주를 창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신이 여기가 있고 우주를 여기다 창조한 게 아니라 신이 있는데 자기 주변의 우주를 창조한 거죠. 신도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 우주도 계속해서 예술을 하는 거죠. 그 내부에서 계속 변해가요. 그 내부에서. 우리가 계절이 변해가듯이. 우리가 그 신과 우주 속에 속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신이 만든 우주가 우리의 몸을 만들었다면 신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만들었겠죠. 그 씨앗신, 뭐 복숭아나 복숭아로 생각하면 좋겠네. 대추나 복숭아. 그 씨앗과 같은 신이 있고 씨앗이 과육의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과육에서 우리 몸이 생겼고 그 씨앗과 같은 신에서 우리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술가로서의 이 신과 우주가 크리에이터인데 예술을 하는 존재인데 인간의 본능이 예술가인 거죠. 예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화가들이 예술은 놀이라고 표현을 해요. 놀이.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뭐. 즉 신의 창조는 방향성이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보는 거고 전방위예요. 그래서 신의 놀이에는 선도 들어가고 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좀 나빠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다. 그거는 신이 창조하는 방식인 거죠. 놀이하는 방식인 거죠. 나비는 나비만이 노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이 노는 방식이 있고, 저 호박농쿨은 어떤 저 코스모스 꽃은 자기만이 노는 방식이 있겠죠. 즐기는 방식이. 바람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코스모스가 자기가 이파리를 이렇게 펼치거나 꽃잎을 펼칠 때 옆에 있는 애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마치 눈송이가 다르듯이 그 다름을 지금 뽐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우리한테 그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렇게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신을 닮았기 때문에 다 놀고 있어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예술가로서 느끼는 깨달음은 만물은 예술가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도 예술가고 우주도 예술가고 만물은 예술가다. 그래서 예술적인 본능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언젠가 모든 인간은 예술가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느껴요.